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피그말리온 주식회사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와 건강의 김성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반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 컨트롤 전략입니다. 네, 김정희 수의사님. 일단 농장을 다니면은 유행성 폐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농장은 어떻게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농장주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백신 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궁금한 게 일반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육 단계별로 어떤 점을 좀 고려하는 게 나을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육 단계별로 유행성 폐렴 컨트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후보돈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돈 순치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후보돈을 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만사에서 호유모돈이 자돈에게 유행성 폐렴의 세균을 전파시키는 수직 감염을 최소화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 전 모돈 백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유자돈에게 이제 우리가 유행성 폐렴 MH 백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감염을 늦추기 위해서 항생제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 단계별 포인트를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돈 순치입니다. 후보돈 순치 전략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행성 폐렴 양성돈을 합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H 양성 폐를 갈아서 분무해서 이제 코 점막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백신 접종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희 수의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양성 후보돈을 어떻게 선발할까? 그리고 양성폐를 어떻게 취할까? 매번 그걸 검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 농장에서 그럼 순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지 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김성일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행성 폐렴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행성 폐렴을 뭐 항체를 통해서 양성이라고 판단해도 우리가 음성 후보돈을 면역을 시키려면 이 양성돈이 세균을 이제 배설을 해서 이제 감염을 시켜야지 항체만 가지고 있다가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또한 이제 PRRS는 사실 양성돈을 합사시키면 좀 수월하게 순치가 잘 되는데 이 유행성 폐렴의 경우는 음성돈 4마리를 감염을 시키려면 6마리 양성돈을 합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만큼 쉽지 않게 되거든요. 또한 양성 폐 자체를 우리가 계속 항원을 진단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농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은 역시 후보돈 백신을 통한 순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돈 그 백신을 통한 순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논문의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6개월령에 181령 후보돈을 대상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4번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B그룹은 2번, C그룹은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입식하고 나서 27주까지 쭉 모니터링을 했을 때 백신을 4번 하거나 2번 한 그룹의 경우는 항체 양성률이 100% 올라가고 또 항원 양성률이 0%를 나타낸 반면 백신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항원 양성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항원 양성률이 있다는 거는 이제 세균을 이제 배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또 분만사의 수직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최소 2번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만전의 모돈의 백신입니다. 이것도 제가 논문 하나 인용해서 간단하게 그 분만전 모돈 백신의 효과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만전의 모돈의 항원 양성률이 6.3%였는데 그 해당 모돈을 이후 시점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22.3%로 항원 양성률이 거의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 기간 동안 항원 양성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모돈이 자돈한테 수직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포유자돈에서도 이 논문에서 결과를 보면 이후 시점에 모돈 양성률이랑 포유자돈의 항원 양성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MH 양성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은 음성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보다 자돈 기준으로 항원 양성률이 2배 이상 높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수직 감염을 계속 얘기하는데 수직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만 전에 모돈 백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후보돈에는 2번의 백신을 권장하셨고 네. 분만전 모돈에는 1번을 권장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문 결과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후보든처럼 모돈도 분만 전에 2번 백신을 하는 것을 권장은 하는데 현실적인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의 일반 농장에 권장하기로는 이제 1번 백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필드에서 농장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농장들의 백신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백신 중에 하나는 서코 백신과 유행성 폐렴 백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농장주나 농장장분들이 서코 백신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입니다.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회사 아니면은 뭐 접종 횟수까지도 신경을 쓰는데 유행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이에요. 회사도 신경 안 쓰시고 아니면은 뭐 특정 제품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오로지 뭐 저렴하게 쓰시는 것만 신경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접종 시기 같은 경우도 특별히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서코 백신을 안 하는 농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봐도 그거는 네.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유행성 폐렴 마이코 백신의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농장은 백신을 하고 있고, 20에서 한 30% 정도는 이제 마이코 백신을 안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었는데, 마이코 백신이 농장에서 약간 등한시 또는 이제 평가가 좀 되게 낮게 되는 이유로는 일단은 마이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차적으로 뭐 돼지를 죽인다거나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이 마이코 유행성 폐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상부 호흡기의 어떤 기도 선모를 이제 파괴해서 다른 2차적인 세균 호흡기나 뭐 PRR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제 훨씬 더 쉽게 감염을 시켜서 폐렴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PRS 때문이다 뭐 인플루엔자 때문이다 하지 사실 마이코 때문이다 농장이 잘 인식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점이 사실 마이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으로 마이코 단독으로 뭔가로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 그래서 농장에서는 조금 평가를 낮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실제 도축장에서 여러 폐병변을 봤을 때 유행성 폐렴 병변들을 많이 봤었고 그 농장들을 추적해 보니 대부분 백신을 했던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백신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병변이 많이 나오지? 백신의 효과가 혹시 별로 없는 건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백신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18년도 정도에 제가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했었고 또 20년도에 그 마이코 백신 관련해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자돈의 백신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험했던 결과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농장의 경우는 모돈 180두 규모의 3주간 관리 농장이었고요. PRS 양성 농장인데 원래부터 마이코 백신을 하지 않았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배지에 156두를 이제 동일하게 52두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외국계 A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한 그룹은 타사 외국계 B 백신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하 때까지 폐사율이나 증체율, 실험 실적 검사 등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공유해드리면 먼저 이유하고 나서 출하 때까지 백신을 하지 않은 그룹은 9.6% 폐사율이 났고요. 백신 그룹은 5.8%로 미백신 그룹이 3.8% 폐사율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또 출하 일령, 출하 체중 113kg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당 증체량을 환산해서 출하 일령을 계산해 보니까
A 백신 같은 경우는 181일 정도 출하일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B 백신의 경우는 181일. 그에 반해서 백신을 하지 않은 그룹이 188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백신 그룹보다 8일 정도 출하일령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이게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이 마이코 질병이 생각보다 농장에 큰 피해를 주는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도축했을 때 폐병변도 제가 따라봤는데요. 역시 백신 그룹에 비해서 백신을 하지 않은 그룹이 폐병변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하 두수, 그다음에 113kg 기준에서 41만 4천 원 정도 출하 금액 정상 금액을 제가 잡았고요. 또 백신한 그룹은 이제 약품 비용이 추가된 부분 계산을 했고, 아까 출하 일령이 한 8일 정도 단축됐다고 하다 보니 사료비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니 A 백신을 적용한 그룹은 B 백신 그룹보다 2만 원 정도 두당 수익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또 B 백신의 경우도 18,000원 정도 차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두당 2만 원 정도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농장의 경우는 PRS 양성 농장이다 보니 마이코 백신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그 PRS에 의한 그 폐렴 병변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이 정도의 큰 차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 전에도 제가 비슷한 실험을 다른 농장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그 농장 같은 경우는 PRS가 굉장히 안정한 농장이고 한 100일령 이후에나 양성 전환이 되는 농장이었어요. 그 농장도 원래 유행성 폐렴 백신을 하지 않았던 농장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백신을 한 그룹과 백신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그 경우에는 한 두당 8,0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당 8,000원 차이도 굉장히 큰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양동장에서 이 정도의 실험을 하려면 굉장한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네네. 좋은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가는 농장 중에 일부는 유행성 폐렴 백신을 하지 않는 농장이 있긴 합니다. 네. 자료를 한번 제가 김정희 수의사님이 좀 주신다면은, 네, 농장에 좀 얘기를 해서 마이코 백신, 유행성 폐렴 백신을 한번 꼭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RS 단독에 의한 폐렴도 당연히 일으키는데, 그 유행성 폐렴까지 같이 있으면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PRS의 폐렴의 어떤 병변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PRS가 컨트롤되지 않는 농장들은 유행성 폐렴 백신을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아까 출하일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셨는데, 네. 예,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유행성 폐렴 음성을 유지하다가 양성 전환된 농장이 있었는데요. 모돈이 1,400개 정도였고 임상 증상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혈청 검사나 부검 소견으로도 명확했지만 농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출하일령이 유행성 폐렴 음성을 유지할 때에 비해서 거의 처음에 2-3주가 딜레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 그때 농장에서 겪었던 피해가 너무 커서 나중에 그리고 투약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6개월 이상 한 달에 6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유행성 폐렴이 농장에서는 되게 저평가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번 농장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행성 폐렴 컨트롤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내 농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과 투약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유행성 폐렴을 컨트롤한 사례인데요. A 백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입식했을 때 입식 후 3주 이렇게 2번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후보돈이 임신해서 이제 분만 전, 그리고 일산차 모돈, 이 두 모돈들에 한해서 분만 8주 전과 4주 전 2번 백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유자돈은 3주령에 이렇게 백신을 적용을 했고요.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은 포유자돈에 이제 철분이랑 그다음에 3주령에 A 백신을 접종할 때 이제 툴라스로마이신을 같이 섞어서 항생제를 투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돈은 제가 실험을 시작할 때 딱 그 4주간 티아물린을 모돈 번식 구간 전체를 투약을 했습니다. 후보돈도 입식했을 때 8주간 티아물린을 투약을 하고, 또 입식 후 5일 이내, 그리고 교배사 가기 일주일 전에 툴라스로마이신을 항생제를 주사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자도내에서는 어쨌든 감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4주간은 티아물린이랑 그다음에 CTC를 혼합해서 그렇게 사료 첨가를 했던 사례입니다.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혈청 검사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김성희 원장님이 이전에 강의에서 혈청 검사 부분 얘기했는데 이 혈청 검사 부분만 일회성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워서 백신과 항생제를 투약하기 전과 투약한 이후에 폐병변 검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농장 사례를 보시면 무병변, 굉장히 깨끗한 폐 비율이 굉장히 높게 90% 정도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투약하기 전보다. B농장의 경우는 유행성 폐렴의 원인체인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전 다른 세 농장은 이제 검출이 안 돼서 PCR 검사 결과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폐병변 검사를 보시면 역시 B농장도 무병변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농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D농장은 다른 세 농장에 비해서 그 무병변 비율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제 폐병변 지수가 높은 애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마이코플라즈마는 사실 PRS 음성화 작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행성 폐렴 컨트롤 방법은 청정화, 음성 작업이 아니라 사실 감염 시기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농장의 피해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MH 백신 그리고 유효한 항생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 시기를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유행성 폐렴 컨트롤 전략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김정희 수의사님의 사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농장에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런 방식을 물론 뭐 명확한 진단을 거쳐서 하겠지만 저 실험 사례 농장들이 이제 처음 투약이 시작되고 마지막 폐병변까지 보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농장에서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실험했을 때 내 농장의 경우는 거의 9개월 정도 걸렸어요. 실험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제가 있었던 그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약품 비용을 전부 다 대줬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결과서들을 보고 또 농장에서 이전과 다른 거를 보시고 이제 실험을 종료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백신과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을 지금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